자동적 사고의 고리를 끊어라. 두려움이 나쁜 일은 아니다.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두려움도 있다. 현실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두려움은 우리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기제다. 그런데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확대와 왜곡의 과정을 거친 검증할 수 없는 두려움도 있다. 분노의 해소는 본질적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두려움을 찾아내 고치는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런 감정이 나쁘지는 않다고 의식하고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 두려움은 남긴다. 분노 전환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두려움에 관한 실질적이지 않은 내면의 논리를 고치는 과정이다. 저절로 발생하는 논리. 한 남성이 말했다. 제 아내는 듣기 거북한 말을 해요. 말다툼을 할 때 항상 저의 약점을 가지고 저를 비하하죠. 지금 저는 아내를 피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이 남성이 분노한 이유는 아내에게 듣기 거북한 말을 한다는 라벨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을 본받는 것이다. 즉 아내보다 더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아내의 약점으로 아내를 비하하고 공격하면 아내의 화를 돋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 남성에게 어려운 일이다. 그는 듣기 거북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자기 요구가 있고 그 요구의 배후에 저절로 발생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듣기 거북한 말을 하면 아내에게 상처를 줄 거야.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내가 나쁜 사람이면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 그래서 많은 자원과 기회를 잃을 거야. 이 남성의 논리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자. 듣기 거북한 말을 하면 아내에게 상처를 줄까? 꼭 그렇지는 않다. 말을 하지 않았을 때의 상처가 더 클 수 있다.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말에 대한 감당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기 거북한 말에 쉽게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 자신은 나쁜 사람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부부관계는 이와 잇몸의 관계와 같아서 간혹 마찰이 발생해도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전혀 상처를 주지 않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는 자신에게 가혹한 자기 요구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쁜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에게 말했다. 조금 나쁘다고 해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나요? 아내가 기분 나쁜 말을 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사회가 그녀를 나쁜 사람이라며 포기했나요?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나요?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다른 장점도 있을 테고 가치를 생산하면 사회는 그녀를 포용합니다. 자동적 사고의 5가지 특징. 자동적 사고는 심리학자 아론 백이 제시한 용어다. 분노했을 때 떠오르는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와 같은 일련의 연상이 바로 자동적 사고의 일종이다. 자동적 사고는 찰나에 완성될 정도로 매우 빠르다. 자극을 받아서 분노할 때까지 많은 사고 활동이 일어난다. 자동적 사고는 많은 가공을 거쳐 사실과 멀어진 결론을 얻은 사고의 사슬이다. 하나의 동작으로 50개의 드라마를 생각해낼 수도 있다. 남편의 외도에 분노한 여성은 마음속으로 내 남편의 외도는 내가 부족해서야. 내가 다른 여자보다 뒤떨어지면 나는 버려질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이어간다. 주의하지 않으면 자동적 사고는 계속 활성화되지만 이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자동적 사고에 따라 자신이 반응하고 있지만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일련의 사고 과정은 분노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모형화되어 역할을 발휘하기도 한다. 사고의 사슬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지 않고 기존의 사고 사슬을 따라가는 것이다. 한 남성이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자주 원망해서 화가 납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사고 사슬은 내가 원망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며 떠날 거야. 그러면 나는 외로워져이다. 내가 원망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나를 떠나는 것 등의 항목마다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자동적 사고는 기존 사고 사슬에 빠져서 다른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자동적 사고를 하지 않으려면, 분노를 해소하려면 자동적 사고를 타파해야 한다. 인식하기. 자동적 사고를 타파하기 위한 첫 단계는 인식이다. 우선 나의 사고 사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연상이 불러오는 결과는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인식해야 한다. 인식은 관찰하기만 하면 되므로 매우 간단하다. 분노할 때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본 다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 만약 그가 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면 그에게 어떤 결과가 생길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지금 그가 드러내는 기질을 내가 배운다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생길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 학생이 나에게 하소연한 적이 있었다. 엄마가 나와 남자친구 관계에 간섭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했어요. 결국 저와 그 남자친구는 헤어지게 되었고요. 이 학생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붙인 라벨은 매우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어머니가 계속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비합리적인 행동은 어머니에게 어떤 단점으로 작용할까? 만약 어머니처럼 학생 자신도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엄마의 비합리적인 행동은 나에게 상처를 준다. 나에게 상처를 주면 엄마와 말하고 싶지 않고 엄마에게 상관하고 싶지 않다. 엄마는 딸이 함께하지 않으면 외로워진다. 나도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엄마에게 상처를 주고 엄마는 더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엄마가 더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나를 신경 쓰지 않으면 엄마가 나를 버리지는 않아도 심리적으로 나와 멀어지면서 나도 외로워진다. 현실 검증하기. 현실 검증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가능성을 모색한다. 단일 사슬과 같은 사고를 여러 가능성으로 전환한다. 앞의 사례에서 내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이면 엄마는 나와 멀어지는 것 말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순간 화가 나지만 나를 용서하거나 마지못해 양보할 수도 있다. 반대로 엄마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면 나는 정말 한평생 엄마를 모른 척 할까? 엄마와 잠시 멀어지고 싶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회복된다. 당사자를 찾아 확인한다. 화가 나지 않았을 때 엄마에게 직접 말해보자. 만약 내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면 나를 모른 척 할 거예요? 심리적으로 나와 멀어질 거예요? 상처받을 거예요? 얼마나요? 얼마나 오래요?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당사자와 이야기에 현실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 주변 사람과 함께 탐구한다.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과 자동적 사고의 내용을 탐구해보자. 그들이 항목별로 다양한 생각을 제공해 경직된 사고를 유연하게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 많은 가능성 중에서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분노 배우의 논리, 즉 자기 제안의 논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논리를 다시 세울 때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렇게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자유로우면 내면에 제한되지 않고 맹목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넓고 편안하고 유쾌한 세계를 경험하고 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줄어든다.